있으니까 마스크 뺄게요. 오늘은 사주, 타로, 성금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주 보는 거. 한국에서도 보고 하와이에서도 보고 일본에서도 봤어요. 한국에서는 저는 타로도 보지만 사주를 많이 봐요. 근데 사주는 솔직히 1년에 한두 번? 왜냐하면 어디 가봤자 사주 그 발자는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는 안 가는데 1년에 한 번 1월 1일 새로 바뀌면 어떤 흐름이 있는지는 보러 가요. 일본에서는 사주 비슷한 거는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약간 타로 아니면 성금 많이 보는데, 제가 하라주쿠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 할머니가 하시는 오래된 집에서 하는 그런 성금 보러 갔거든요. 친구랑 같이. 그 할머니가 저한테 차가운 거 먹지 마. 차가운 거 먹으면 감기 걸려. 몸이 따뜻해야 된다. 겨울에는 다운 자켓도 입어라. 그러면 감기 안 걸린다. 항상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돌아가시는 할머니가 하셨던 말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서 저한테 자리하고만 될 것이다. 너는 평생 너가 이리 하고 살 것이다. 이런 말 하고, 제 친구한테는 너 빨리 결혼하는 게 낫다. 여자는 빨리 결혼하는 게 낫다. 하고 또 한 명 친구한테는 너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이런 이야기 하고, 우리가 다 끝나고 나서 맞는 말이기도 하는데 누구도 할 수 있는 말만 했네 하고 평생 거기 가지 말자, 사기꾼이네 라고 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오래 사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 아줌마가 사주를 보시는데 우리 엄마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가가지고 저 사일이 엄마인데요, 우리 딸이 지금 한국에 있어요. 저를 알고 있었대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저서 사진 받아라 했는데, 그 여자분이 보면서 2020년 12월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산둥이 낳을 것이다 라고 했대요. 그리고 결혼은 그 후에 할 것이다. 일단 무조건 아기를 낳고 가을에 지나가서 나서 좀 더 흐름이 좋아진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가을을 지나서 너 좋은 일이 많이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전 사기꾼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가는데 긴가민가 하는 것이 많아요. 그냥 10개 있으면 뭐 8개 정도는 그냥 말 잘해서 하는 사람이 많고, 저 하와이에서 한번 사주 말고 타로 말고 신데링, 거기서는 사이코키크인가? 사이코키크인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가봤어요. 근데 거기가 예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6개월 동안 예약 있어서 예약할 수가 없다고. 근데 어쩌다가 시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래요. 운이 좋으면 10분, 20분 봐주겠대요. 그래서 거기서 2-3시간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베트남 할머니였어요. 그분이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TV 나는 것도 몰라요. 한국 TV 같은 것도 모르고, 뭐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I'm from Japan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하와이까지 놀러 갔으니까 I'm from Korea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거. 그러니까 그 베트남 할머니는 저를 아직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기가 막혀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진짜 힘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그 사람이 일본 사이트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름이 람보라고 하는 이름이 할머니였는데, 거기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당신은 남편, 부모님 아니면 자기 가족 이름이 맞춥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아무 정보를 주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나 보고 강아지 2마리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 2마리 있는데 얼굴이 동그랗게 생겼다고. 그리고 한 마리는 기관지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관지 안 좋고, 그리고 기침 계속 한다. 어린 거가 기침 많이 해요. 근데 뭐 강아지 키울 수도 있잖아요. 뭐 어린 여자, 그때는 좀 어렸으니까. 그러는데 이름이 에모, 마마, 발음이 어려운다고. 마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면 강아지 이름을 맞추니까. 그래서 내가 맞아, 뭐먹으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다 라고 했는데, 한 마리는 흰색, 한 마리는 뭐 작은 강아지네 하면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허리가 오른쪽 허리가 아프고 엄마는 이쪽에 눈이 지금 아프다 하는데 우리 엄마는 눈이 건강하고 아빠는 허리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들려요. 우리 부모님이 건강해요 라고 했는데 그 호텔을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더니 엄마가 어제부터 한쪽이 눈이 아프고 아빠가 허리가 아팠대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리고 제가 싱글해요 했더니 아닌데 아니네 너 결혼했는데 하고 누구지? 미스터리? 미스터리? 제가 님과 함께 찍고 있었거든요. 이상희 오빠 그 미스터리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TV 보는 사람이 같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 진짜 그 사람이 정말 나이가 많고 저를 몰라요. 정확히 맞져요. 그거는 지금 이미 일어나는 일이 과거 일. 이거는 정확히 100%의 뭐 99%는 맞져요. 미래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근데 과거 아니면 현실 이미 있던 거를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느끼는 거는 미래는 누구도 모른다고 하는 거는 좀 알게 됐거든요. 미래는 자기의 선택마다 다른 것 같고 확실한 미래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냐마다 미래가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사고를 정말 잘 보시는 할머니였어요. 근데도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본인이 어렸을 때 사고 나서 죽을 거 뻔했대요. 그때부터 그런 힘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많이 돈이 벌면 베트남에 있는 고아원에서 기부를 많이 하시는 할머니였어요. 여의도 63빌딩 근처에서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거기서 여의도 언니라고 하는 언니가 있는데 사주 타러 다 봐줘요. 근데 그 언니한테 저는 자주 갔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는데 항상 고민거리 있으면 거기 가서 그 남자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면 정확히 말해줘요. 그 언니는 되게 신기한 게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러면 박스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알아서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 내도 되고 5만 원 내도 되고 10만 원 내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근데 딱 30분 정도밖에 안 봐줘요. 왜냐면 너무 바빠서 다음 예약 많아서. 근데 정확히 말해줬는데 그 언니는 연애에 대해서 잘 봐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 다 갔는데 다 힐링 받고 갔다고 하고 쪼이인도 거기 갔는데 6월에 애가 생긴다고 하고 진짜 6월에 임신했대요. 그거는 너무 신기한 일이었고 아크전에서 독서를 엄청 심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사주를 보는 사람인데 저는 갔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나쁜 이야기를 안 해서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거기 가봐 하고 4-5명 갔거든요. 수정도 갔어요. 우리 매니저도 갔는데 우리 매니저한테 너는 영산나 사람 빠지는데 영산이 너를 그냥 엔조이로 생각하고 안 되겠다. 결혼까지 못한다. 도코노이는 너 죽은다라고 말했거든요. 저 웃겼어요. 수정 울었어요.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작가 친구한테도 너는 나쁜 도코노이가 된다 하고 그 사람이 한산 멘트가 마지막에서 도코노이가 된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면 친구들이 다 뭐라고 물만 전화가 와요. 왜 그런 것이 소개했냐. 그래서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했잖아. 거기 가면 다들 기분 나쁘다. 나쁜 말밖에 안 한다 하면 사람들이 또 궁금해서 가요. 가식적이 하는 말보다 솔직하게 듣고 싶다고 하고 가고 산초 받고 돌아와서 저한테 뭐라고 해요. 일단 그런 아저씨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 친구들 산초 주고 돌아와서 친구랑 연락 못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제 아는 친구한테 들으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주 같은 거나 타로 볼 때 절대로 번차로 보지 말라고 하네요. 100원이라도 돈 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옛날 카프루가 사주를 보러 갔대요. 사주를 보러 갔는데 그 사주 아줌마가 야 너 발제가 너무 좋다. 2만 원 낼 테니까 그거를 발면 안 되냐 하니까 남자 기분 좋잖아. 그러면 제 발제 줄게요 하고 2만 원 주는데 사주집에서 나가자마자 그 사람이 죽었어요. 자동차 사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 여자친구가 가가지고 아니 발제가 좋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쟁이라고 할머니한테 갔는데 아니 내가 죽는 운명이었지 그래서 그 발자를 사는 거잖아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절대로 검자로 이런 거를 보는 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주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근처에 있는 사주를 보러 갔어요.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혼자서 갔는데 그 무슨 일이 하냐 하니까 제가 TV에서 일이 해요 했더니 그래요? 이게
TV 나와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름이 알려주지 못하고 끝나는 사주다. 연예인 달자는 없으니까 연예인 하지 마라. 연예인 해도 100원도 못 벌고 그냥 망가질 것이다. 그거보다 선생님 하는 게 낫다. 뭔가 가르치는 일이 낫다라고 하고 아 그래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 사연인데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하고 마스크 뺐어요. 그랬더니 하고 이름이 알려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 웃겼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주도 제대로 된 사주랑 안 되는 사주가 있나 봐요.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하고 한국에서 사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한테 물어봤거든요. 북한도 사주 뭐 성금 이런 걸 보냐 했더니 북한에서 이게 금지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가는데 이런 신내림 같은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너는 어차피 막 길게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너는 어차피 강 건넌 사람이다. 한국에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 동생이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탈북하는 마음이 전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는데 몇 년 후에 진짜 우연치 않게 혼자서 탈북하게 됐대요. 근데 부모님이 아직 북한에 계시는데 그래서 정말 신기했다. 그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는 하셔서 와 어느 나라도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서 나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이런 미래에 가는지 아니면 정말 그런 미래가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불안해지니까 미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앞으로 그 사람의 미래도 밝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보로 갔는데 결혼하기 전에 거기서 둘이 엄청 안 맞아서 3개월 안에서 이혼한다고 했는데 30년 넘어서도 잘 살아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면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를 보러 가도 안 맞다고 해도 신경 쓰지 마요. 운명이 자기의 노력에 따라 달라요. 물고기 마음이는 물고기만 알아요. 물고기 마음이는